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군산의 수제 맥주 축제 방문객은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군산에서 생산한 메가를 가공해 만들면서 이뤄낸 성과인데요. 이를 계기로 전북도가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에 나서면서 군산시가 주류산업 거점 단지를 중심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군산 수제맥주 축제. 지난 6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2만 4천여 명이 방문해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지인 방문이 크게 늘면서 관광 효과를 높이고 군산의 새로운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군산의 맥주메가 생산은 17개 농가 46헥타르에서 식혜 음료용 엿기름은 50개 농가 115헥타르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군산시가 메가를 활용한 주류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군산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주 그런 산업 도시 브랜드로 만들어서 지역 특산주의 창업자뿐만 아니라 관광, 식품, 숙박 등 관련 소상공인들이 동반 성장해서 좀 군산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자 군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올해 26억 원을 들여 맥주와 청주를 생산할 수 있는 양조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어포토의 양조장을 이곳으로 옮겨 집적화단지로 조성하면 맥주 생산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고 식혜는 연간 200톤에서 1200톤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재배단지는 160헥타르에서 380헥타르로 늘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이 국내 유일의 맥주보리 재배에서 메가 가공, 지역 특산 수제 맥주까지 일관 생산 체계를 갖춘 도시이고요. 내년에는 또 군산 청주 스토리도 다시 부활해서 청년 창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에 나서면서 지난 7월 군산시가 주류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신청을 마쳤습니다. 맥주 생산이 늘어나면 판매가가 20% 이상 낮춰져 공급량이 많아지고 보리를 메가로 가공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올해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농생명 산업지구. 군산의 수제맥주 전략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군산시의 올 상반기 경제활동 인구는 1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13만 5천 명에 비해 늘었습니다. 또 취업자도 13만 3천 명에서 2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고용률도 0.7%포인트 증가한 58.1%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최영환 전 군산시 안전건설국장이 취임했습니다. 최영환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5일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9일 강임중 군산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최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육상태양광 발전 수익금의 이익 공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신임 대표이사 선임으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공석 상태를 보여온 군산 시민발전은 2년여 만에 정상화를 맞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어업지도선이 내구 연한을 초과하면서 신조 건조에 나섰습니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65톤의 어업지도선은 지난 1996년 제작된 이후 28년이 지나면서 기동성이 떨어지고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 지도선 건조를 위해 1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일부를 전북도에 요청했습니다. 군산 어업지도선은 전북 해안선 548km 가운데 5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물 오프라인 상설 매장인 서울동행상회에 군산의 13개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입점한 34개 상품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 수도권 판로가 확대되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회현면의 통곡물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장병수 씨는 10년째 잡곡을 굽거나 간식용으로 개발해 영양과 맛, 통곡물의 독특한 식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과 학교 급식으로 팔았지만 상설 판매장에서 미숫가루와 감자칩, 고구마칩을 팔면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 동행상회에 입점 업체로 선정된 덕분입니다.
미숫가루라든지 서리태라든지 이런 걸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매출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영세의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행상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국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으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올해 초 1차 모집에 이어 최근 2차 모집에서 전국 74개 지자체 124곳의 업체가 신청해 77곳 62%가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신청한 업체 6곳 모두 입점에 성공해 도내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입점 경쟁이 치열한 서울 동행상회에 군산시 업체와 군산시 농특산물이 지금 최다 선정되었는데요. 그만큼 우리 농산물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초 첫 입점을 시작으로 지금은 13개 업체 34개 상품으로 늘었고 수도권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농가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오는 10월 팝업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군산의 우수한 먹거리 홍보 마케팅에 힘써 수도권 시장 판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품질의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군산의 농특산물. 수도권으로 판로를 넓혀가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육지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천원요금제가 운영됩니다. 천원요금제는 장자도와 관리도, 비안도 등 고군산군도 10개 섬 주민들의 연안 여객선과 도선 노선을 1,000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표를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 거주지를 확인받으면 이 같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시는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이같이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명예통장은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 13개국의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026년까지 2년 동안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책 홍보와 관련 행사 참가 등을 하게 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군산 북페어 2024에 한국문학의 거장 황석영 작가가 참여합니다. 군산시는 행사 첫날에 황석영 작가, 둘째 날에는 류보선 문학평론가의 특별대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북마켓, 주제 강연, 낭독회, 워크숍,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마켓과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특별대담과 낭독회 등의 프로그램은 군산 북페어와 시립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군산 문화유산 야행에 7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야행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7만 1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다른 지역 방문객은 70%에 달했으며 관람객 대부분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3, 40대입니다. 이번 야행은 지난해 상가 91곳에서 올해는 118곳이 참여해 밤 11시까지 연장 영업을 이어가면서 원도심에 활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복합센터가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국립군산대와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지역연계 복합센터 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 두드림센터 옆에 300억 원을 들여 4층 규모로 수영장과 놀범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복합센터가 들어서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맡고 있는 군산대 두드림센터. 바로 옆 캠퍼스 부지에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8,000제곱미터의 복합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군산대가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사업에 선정돼 오늘 12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본격 조성에 들어갑니다. 군산대는 복합센터를 통해 시민들과 상생한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영장이 우리 군산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거고 또 군산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제 큰 점수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군산대는 316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년 동안 설계를 진행하고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4층 규모의 복합센터에는 수영장과 돌봄센터, 스포츠센터, 교육시설 등이 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스포츠 시설은 스크린 골프 외에 승마, 스키, 조정, 클라이밍 등도 즐길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돌봄센터는 군산시가 유지 관리와 운영을 맡고 군산대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합니다. 1층 수영장과 2층 거점형 늘봄센터의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할지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개발하는 거. 센터가 완공되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과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 복합센터, 문화와 체육, 복지시설의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카카오맵 시내버스 운행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산시는 1초 단위로 갱신해 알려주는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정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정밀 버스 정보 서비스는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해 버스 주행, 신호대기, 실시간 운행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 카카오맵 앱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움직임이 나와 승객이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증권계좌 압류를 추진합니다. 압류 대상은 2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764명입니다. 시는 그동안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들의 증권계좌 보유 파악이 어려워 추심하지 못했지만 지난 2021년부터 증권대행기관 조회를 통해 체납자를 파악하고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내달 예고문을 발송한 뒤 오는 10월부터 계좌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과 화재 안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상 이전 수요 사전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 규정에는 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강제할 수 없지만 다음 달 정부의 예방 대책이 발표되면 인센티브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최근 수송동에 아름다운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송행정복지센터와 수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광다리 회엔 조개구이, 동선의 낙지, 군산 한우, 진이 한우, 삼촌내 슈퍼마켓, 유명마트를 착한 가게 135호에서 139호로 각각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나운삼동이 베스트 한방병원과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스트 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가족을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찰 및 질환 치료 등 다양한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